자, 이제 제 11장입니다. 11장 토지거래 허가. 이 편 또 하나, 또 두 개 반드시 나오죠. 그래서 이 편부터 해서 12장까지 해서 끝까지 해서 한 번에 다 끝내겠습니다. 좀 길게 하겠습니다. 이 편은 반드시 시험이 나옵니다. 토지거래 허가, 구역과 허가, 또 기타 상도 선매도 있고요. 몇 가지 더 있습니다. 그래서 한 두 문제까지는 시험에 나오는 파트가 이번 시간에 나올 겁니다. 자, 설명하겠습니다. 총괄 설명하고 나서 이제 해당 파트에 관한 문제를 풀겠습니다. 자, 보시고요. 자, 그래서요. 자, 우리가 한국의 모든 전국 토지와 국토는 이제 원래 원칙은 계획에 의해서 토지가 이용되게 한다. 이것이 원칙인데, 요 계획된 토지 이용을 하지 아니할 자가 뭐겠습니까? 토기입니다. 이 계획에 맞게 실제 토지를 실제 이용자가 아닌 자가 토지를 매수해서 이용자한테 금액을 높게 불려서 판다. 그러면 계획에 방해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지 않은 자가 투기 이렇게 본다라고 합니다. 투기는 항상 있는데 이 투기가 너무 많이 보인다라고 할 때 이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서 해당 그 장소에 대해서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이라고 하는 장소를 또 결정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자, 요 장소는 먼저 지정이 되어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누가 할 것이냐라고 하니까요. 해당 그 필요한 장소가 이제 시군구입니다. 특정 어떤 시라든지 또 군이라든지 또요, 또 서울시 안에 구 같은 경우 있습니다. 요런 시군구 지역에 둘 이상에 걸쳐서 필요할 때는요, 국토장관이 지정할 것이고, 요 시군구 안에 일부 장소에 대해서 정할 때는 해당 시도지사가 구역 지정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필요할 때 할 수 있지 하에 되는 엄상은 없습니다. 그래서 할 때 보시면 심의에서 요 구역 지정 발표 공고하면 이제 장소가 딱 정해진다고 합니다. 공고해요. 자, 공고할 때 보시면요, 최대 5년 단위가 아니고 5년 범위 내에서 정할 것이고요. 공고하면 5일 후입니다. 요 5일 후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이렇게 똑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5일 후부터인데 요 장소에 대해서 재지정, 즉 연장 지정을 하거나 한번 정해진 장소에 대해서요. 또 그걸 축소하거나 또 해제할 때는 그날 당일 적시 공고한 당일 적시 효력을 발생한다. 이렇게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공고를 한 다음에 그 사실을요, 이제 우리 국장은 시도를 경유해서 시도는 국장과 그 다음에 시군구청장 한테 이것을 통지를 딱 해줍니다. 통지해줘요. 통지해주면 시군구청장이 등기소장한테 이 사실을 또 알려줄 것이고 또 지역의 신문에 공고해서 열람을 시킨다 라고 합니다. 이때 공고는요 7일 이상을 공고하는데 이때 열람은 15일간만 한다라는 또 특징이 있다라고 이렇게 합니다. 특징이 있다라고 합니다. 자, 보시고요. 그다음에 주민 의견 청취는 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연장 지정할 때 보시면 의견 청취하고 나서 심의하기도 합니다. 이때 의견은요 주민 의견이 아니고 이때 의견은 바로 지방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 지방행정자치장의 지방장의 의견을 청취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해서 이제 효과입니다. 효과가 발생이 딱 되어진다. 효과가 무엇이냐라고 하니까요. 요 구역 내에서 앞으로 토지 거래 허가가 효과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요 장소에서 토지란 것을 거래할 때는 다 일체 허가를 받게 한다가 바로 효과가 됩니다. 돼요. 자, 이때 토지란 것은 반드시 정해진 허가 구역 안에 있는 토지일 것을 요한다라고 합니다. 왜요? 토지지 건물 아닙니다. 자, 보시고 또 투기는 또 너무 작은 땅은 내비둡니다. 그래서 일정 면적 초과하는 거대한 땅 일대가 받는다. 일정 면적까지는 허가받을 필요 없습니다. 그것이 뭐냐 참 중요한 사항이죠. 주거지역 하니까 규정 면적이 180을 초과할 때, 상업지역은요 200을 초과할 때, 공업지역은요 660을 초과할 때, 녹지는 100을 초과할 때입니다. 그다음에 도시 내에서 미시정지역은 90을 초과할 때 요 규모 이하는 허가받을 필요 없습니다. 요 도시가 아닌 장소일 때 기준 면적은 250이 원칙인데 이 땅이 농지로 서는 땅은 500일 것이고요. 임야로 서는 땅은 1000을 초과할 때 허가받게 한다.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요 면적을 탈법을 하기 위해서 구역 지정을 딱 하는데 그 전에 이미 분할을 딱딱 시켜놓은 이 땅들을 구역 지정하고 난 다음에 한 명한테 1년 거래를 한다고 합니다. 이럴 때 이것이 각기 거래를 할 때 개별적 면적 볼 때는 분할 제한 면적 이하라 할지라도 1년 안에 거래가 이루어지면 전체 면적 토지로 봐서 합산 평가한다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또요 구역 지정하기 전에 이미 거대한 땅을 분할시켜 놓지 않고 있다가 이 땅을요
구역 지정하고 난 이후에 분할을 했다라고 합니다. 요 개별 쪼개어진 이것들이 분할제한 면적 이하라 할지라도 요 분할되어지고 구역 지정하고 난 다음에 분할되어진 이 토지를 각기 거래할 때는요, 면적 불문 최초 거래된다 허가사항이 되는 토지로 봐서 심사를 한다 이렇게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집은 그래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자, 보시고요. 그 다음에 요 토지란 것은 많은 어떤 행위가 있습니다. 토지 가운데서도 보시면 많은 권리 가운데서도 소유권에 관한 이전 이거 하고요. 취상권에 관한 설정일 때만 심사하고 나머지 임차권 등은 심사를 안 합니다. 안 해요. 그래서 요것도 보시면 실제 유상, 대가성이 있는 유상 거래 계약일 때만 심사한다. 이것이 원칙입니다. 원칙이에요. 그런데 이 계약 말고 예약도 심사를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유상 말고 무상 계약인 정려, 상속 등은 심사를 하지 않습니다. 또 계약만 심사하지 계약이 아닌 것들은 심사 사항에 해당이 안 된다라고 합니다. 또 특별법에 의한 물권 변동 심사 안 합니다. 자, 그런데 아닌 경우에도 심사를 하는 경우도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보니까요, 어떤 재판상 절차로 인한 소유권 이전 이거 하고요. 그 다음에 비전행 계약 설정할 때도 심사를 하는 경우가 있더라 해가지고 보니까 조정문에 의한 토지 이전, 그다음에 판결문에 의한 토지 이전, 그다음에 화해 조서로 통한 토지 이전, 또 인락 포기 조서로 의한 토지 이전이 물권에 의한 어떤 법률 물권 변동이라 할지라도 허가를 받게 한다라고 합니다. 또 비전행 계약해가지고요, 양도 담보를 설정할 때, 또 매도 담보를 설정할 때, 또 가등기 담보 설정 등 할 때, 또 유저당 깡패들이 많이 쓰는 유저당 계약 설정할 때에도 보시면 다 이것도 보시면 계약이 아니지만 심사를 받는다 해가지고 조판화가 양인가유 소인가유일 때 심사를 받게 한다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요 계약을 할 때 보시면 당사자, 갑과 매도인과 을이 있습니다. 이때 요들이 계약 체결 하기 전입니다. 계약 체결하기 전입니다. 하기 전에 당사자가 공동으로 허가 신청을 한다라고 합니다. 신청은요, 신청인데 요 신청은 누구한테 하느냐? 라고 하니까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신청을 한다라고 합니다. 자, 신청이 있으면요, 시군구청장은 민원 사무 처리기간, 이것이 현재 15일 되겠습니다. 요 기간에 심사하여서 허가를 내어서 허가증 발급하거나 또 보러 간다라고 그 서면 사유를 통지하거나 또 당신 토지가 어떤 목적으로 해서 선매 대상이 되었다라는 요 세 가지 사실을 요 기간 안에 심사하여서 통지하여야 한다. 이것은요, 실제 판례는 도달주의로 이렇게 해석을 딱 합니다. 그런데 내부적인 판단이 어떠하든 간에 통지를 못 시켰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요, 어떤 그 다음 날에 업무적으로 허가로 간주해서 허가증을 발급하게 되어져 있다라고 합니다. 자, 신청했으면 관할 특강시군이 심사할 때 심사 기준이 있겠죠. 첫 번째입니다. 당연히 여기 매수자를 봅니다. 매수자가 실제 이 땅을 매수해서 이용할 자, 실제 수요자이냐 이것을 확인한다 합니다. 또 두 번째 가시면 목적은 맞는데 실제 해당 그 토지에 결정이 되어져 있는 토지 이용 계획과의 부합성을 본다라고 합니다. 또 세 번째는요, 그 목적도 맞고 계획과도 부합되는데 취득 면적이 목적과 측정한지를 또 다 심사해서 허가를 딱 내어줍니다. 이때 수요자성을 딱 바라볼 때 참 많이 있습니다. 실제 쓰겠다, 다 쓰게 해주는데, 근데 이때 농지입니다. 농사 짓겠다, 농업용 토지 매입일 때는요, 자기 주소지에서 30km 안에 위치할 때 허가를 내어준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요 농사용인데 종전 토지 수용당에서 대체 토지 목적일 때는 80km 완화시켜줍니다. 단, 이때는요, 종전 수용당 그날부터 3년 안에 재매입을 할 것이고, 종전 토지 가액, 요 범위 내에서만 매수할 때 매수를 인정해 주겠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대토인데 기타, 농사 말고 기타 수용당한 토지 대토용일 때는 이 거리 제한 요소는 묻지 않는다. 단, 이때 보시면 3년 이하 요 제한과 토지 가액 요 제한은 공이 받게 되어져 있다라고 합니다. 다 심사해서가 딱 내어줍니다. 해서 허가 딱 내어주면 해당 토지를요, 자, 거래할 수가 있습니다. 할 수가 있어요. 근데 하겠다 해놓고 이용하지 아니하는 분도 참 많이 있다 해서 실제 유효하지만
실제 토지를 이용해야 될 이용 의무가 발생을 한다랍니다. 이때 이용 의무 최장 기간 5년까지 범위 내에서 발생하는데 5년 다 주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 흔히 아시는 대부분은 2년이 대부분입니다. 근데 4년이 한 개 있고요. 5년도 한 개 있습니다. 4년은요. 우선 공공민간 사업자 나오면 다 사는 되겠습니다. 자, 또 5년은요. 현상으로 놔둔다. 현상 보전 목적이나 임대 목적은 5년까지만 이용하면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요 이용 의무를 계속 조사도 하고요. 고발도 받습니다. 고발하죠. 한 건당 50만 원 포상을 딱 해줍니다. 해서 딱 보니까 위반하고 있다. 확인 딱 되었습니다. 한번 봐줍니다. 3개월 딱 봐줍니다. 자, 이용하세요. 이용 명령을 먼저 딱 합니다. 하는데 불구하고도 이용하지 않는다. 라고 할 때에 보시면 이용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이제 부과를 딱 합니다. 이것은요. 1년에 한 번씩 부과를 하는데 실제 이 토지를 이행시까지 또는요 처분시까지 계속 부과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실제 토지를 매수한 금액 취득가액의 10%까지 범위 내에서 부과를 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1년에 한 번인데요. 실제로 보시면 요 1년에 한 번인데 요 1년 계속 쭉 부과합니다. 하지만 요 이용 의무 기간 내에만 부과할 수 있다. 농사 짓겠다. 2년만 부과하면 된다. 기타 사업은 4년, 현상보전 5년만 5번 내면 됩니다. 10%인데 실제 10%, 또 7%, 5% 또 구분되어집니다. 자, 방치했다 10%, 임대했다 7%, 변경해서 쓴다 5% 이렇게 부과를 한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딱 보시고요. 허가 받는 것이 원칙인데 허가를 받지 않고 무허가로 계약을 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일단 법을 어겼으니까 처벌합니다. 처벌해요. 처벌할 것인데 처벌 수 있습니다. 보시면 2학년 30반을 부과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자, 이전 이하 친정처분과 토지 가액의 30% 범위에서 부과를 합니다. 하고요. 또 계약도 보시면 무효가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향후에 허가를 받을 목적이었다 할 때 유동적 무효가 되는 경우도 있다. 이것도 좀 주의해서 판례가 나오니까 알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허가 설명은 다 했습니다. 다 했어요. 그 다음에 선매가 또 선매가 하나 나옵니다. 선매는 뭐냐? 선매입니다. 선매라는 것은요. 원래 사적인 거래를 갑과 을간에 합니다. 하는데 요들에 먼저 앞서가지고 우리가 먼저 매수를 좀 하게 하자. 이렇게 매수를 제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공공자한테 부과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인 간의 거래에 앞서가지고 어떤 먼저 매수하자 제의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선매가 되는 토지는 또 있습니다. 첫 번째 보시면 바로 공익용 목적이 필요한 토지가 있을 때 그렇다. 또 두 번째 보니까 요 각 사람이 종전에 A라는 자한테 땅을 사오면서 이용하겠다 했는데 이용 안 했어. 저기 이 이용 의무를 위반을 해서 다시 되팔려고 내오는 땅 일대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 같은 경우 갑과 을이 자 허가 신청에 들어왔습니다. 자, 들어와세요. 신청에 딱 들어왔을 때부터 잘 보십시오. 신청에 딱 들어오면 이때부터 민원 사무 처리 기간 안에 선매 대상임을 통지를 해준다라고 합니다. 통지했으면 끝났어요. 통지했으면 끝나버렸어. 그 다음에 요 통지했으면 최초가 신청에 들어온 날부터 한 달 안에 그 토지를 누가 매수한다. 선매자를 지정을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요. 선매자가 지정이 딱 되었죠. 이때부터입니다. 보시면은요. 이때부터 다시 15일, 다시 30일, 다시 한 달 해가지고요. 지정 딱 되어지면 이때부터 15일 안에 선매 조건을 당사자한테 제시를 합니다. 또 30일 안에 선매협의조서입니다. 선매협의조서를 시군구한테 제출을 한다. 또 한 달 안에 선매협의를 완료하게 되어져 있다랍니다. 이때 선매 조건에서 제시할 때의 선매 가격은 감정평가액으로 제시한다. 이렇게 해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문제 풀면서 전체 내용을 또 훑어보겠습니다. 1번 갑니다. 자, 허가구역 설명에 나오는 것은 무엇이냐랍니다. 허가구역의 지정권자가 특광식 시군입니까? 아니죠. 허가구역은요, 국토장관과 시군, 시도지사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1번 X죠. 2번 가시면요. 자, 우리 투기 거래 우려 있을 때 구역을 지정을 할 수 있지.
투기율이 없다. 지정은 못합니다. 2번 X죠. 3번 가시면 지정 통지받은 시군구청장은 등기소한테 통지를 해주고 7일 이상 공부와 15일간 일람시킨다. 3번 집 맞네요. 자, 지정기간 최대 5년 범위 내에서 지정한다. 10년 아닙니다. 5번에 허가권자 누굽니까? 구역지정권자 국장 시도인데 허가권자는 시군구청장이 허가권자가 되겠죠. 그래서 5번 질문 또 X가 되겠습니다. 자, 보시고요. 2번 갑니다. 역시 구역 설명이 나오는 것은 무엇이냐? 허가권자는 시군구청장이고 지정권자는 국장과 시도지사입니다. 자, 효과는요. 구역지정에 따라 5일 후부터 효력을 발생한다가 원칙이라고 했습니다. 5년 후가 아니죠. 자, 3번입니다. 이 구역 안에 토지 소유권 이전할 때 유상, 토지 소유권 이전권 유상 거래 계약할 때 심사받는다. 유무상 관계 있습니다. 4번에 특별법에 따르는 토지 이전 거래 허가 심사받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4번 질문 받아야 된다. X입니다. 자, 5번 가니까요. 이행 강제금 부과할 때 1년에 한 번씩 쭉 부과됐었죠. 단 이용 의무기간 내만 부과할 수 있다. 5번 질문 일단 표현해서 맞는 표현 되겠습니다. 그래서 넘어가시고요. 다음 페이지입니다. 3번입니다. 구역 지정 설명이다. 틀린 것은 무엇이냐? 구역이 둘 이상의 시에 걸쳐 있을 때 보시면 국장이다. 1번 질문 바로 맞죠? 간에 일부 장소이면 시도지사지요. 자, 이번입니다. 보시면 시도지사는 보시면 우리가 주민 의견 청취 안 합니다. 하지만 연장할 때에 한해서 주민 의견 청취를 주민이 아니고 시도 시군의 의견 청취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연장할 때는 의견 청취합니다. 이때 행정청안의 의견입니다. 자, 보시고요. 3번 가시면 구역 지정을 한 그 시군구청장이 등기소한테 통지를 해준다. 3번이 맞고요. 4번은 5일로부터 허락을 발생한다. 5일로부터 허락을 발생한다. 맞고요. 자, 5번 가시면 국토장관은요. 여러분들 항상 구역 지정 해제할 때도 심의에서 공고를 합니다. 심의를 해야 됩니다. 5번 질문 X가 되겠습니다. 보시고요. 다음 4번입니다. 기준 면적. 요거 나왔습니다. 요거 딱 보시면 딱 아시겠죠? 맞는 것은 이제 5번에 임야 1천입니다. 1천 이하는 허가받지 않고 요 초과할 때가 받는다. 이 말 되겠습니다. 당연 다 틀렸죠? 시간 밑에 5번 또 맞춰보시면 되겠습니다. 허가 필요한 것은 요 규모 초과니까 주거지역은 150 필요 없습니다. 상업적 200, 150 필요 없습니다. 공업적 660, 500 필요 없습니다. 녹지는 100이니까 200 허가 받을 필요가 있다. 4번 좀 맞네요. 이렇게 딱 잡아내시는 문제가 계속 나옵니다. 6번 가봅니다. 옳은 것은 무엇이냐? 이렇게 합니다. 다음 페이지. 자, 여러분들 항상요 투기란 것은 말입니다. 법률 제한이 완화되는 곳에서 나오지 강화된다. 투기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보시면 강화된다. 해제되거나 완화되는 곳에 투기가 먼저 옵니다. 그래서 1번 질문 X가 되겠습니다. 보시고요. 2번 가시면 자, 국토교통부 장관이 구역 지정할 때 요 면적이 있지만요. 요 면적을 보시면 작게는 10%, 많게는 300% 다르게 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2배 이렇게 발표하면 다 곱하기 2하면 딱 됩니다. 그래서 2번 질문은 주거지역 2배다. 곱하기 2, 360 맞는 표현 되겠습니다. 보시고요. 3번 허가는요 구역 내에서만 받습니다. 절대 인근 장소는 허가 받을 필요가 없죠. 인급지역 아닙니다. 4번 가시면요. 자, 구역 지정할 당시에 초과했던 토지가요 구역 지정되고 난 이후에 분할되었다 할지라도 분할되어진 이후에 최초 거래는 다 허가 받는 토지 거래로 본다. 이렇게 했었죠. 그래서 허가 받습니다. 최초일 때는요. 4번 질문 X죠. 그 다음에요. 우리 당사자 한쪽이나 양쪽이 국가 등의 공공단체라 할지라도요. 허가 받습니다. 단 협의함으로써 허가한 것으로 간주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협의했으면 따로 허가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5번 질문 X네요. 자, 보시고요. 7번 가시면 옳은 것은 무엇이냐? 구역 지정 범위 5년 범위 내죠. 10년 단위 아닙니다. 또 7번에 2번 가시면 5일 후죠. 15일 후가 아닙니다. 3번 가시면 우리가 실제 수요성을 딱 볼 때 농지 일대는요 30km입니다. 하지만요 수용 대토용일 때 80km 3년 종전 토지 가액 다 제한받겠죠. 해서 보실 관계 있습니다. 또 3년입니다. 3번 X. 자, 4번 가시면 구역 지정할 당시의 규모를 요하는 토지였다가 구역 지정하고 난 다음에 분할되었다 할 때 최초 거래상 다 허가받는 상으로 보겠다. 이렇게 했었죠. 4번 질문 맞습니다. 자, 보시고요. 토지에 관한 소유권 지상권을 유상으로 이전할 때 심사받는 사항이다. 무상 X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되고요. 자, 8번 문제도 8번 문제는 조금 어려운 복합적인 문제네요. 볼까요? 그런 것은 무엇이냐?
자, 토지의 형질 변경 수반하는 건축의 허가 신청일 때 건축법상의 허가 요건뿐 아니고 기타 우리 국토계획법상의 허가 요건도 다 판단해서 판결을 합니다. 그래서 맞는 표현 되겠습니다. 자, 또 2번 가시면 항상요, 어떠한 공사하거나 또요, 어떤 계획을 세울 때 타인 토지에 출입한다 할 때 역시 행정청은 허가 없이 출입할 수 있습니다. 근데 행정청이 아닐 때는요, 허가 받고 출입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맞죠? 또 3번 가시면 허가구역 안에서 지상권 설정할 때 유상으로 설정할 때 한해서 허가받습니다. 그래서 무상 일단 허가받지 않습니다. 3번 점은 X네요. 바로 4번 가시면 자, 우리 시도지사 대도시급이 지형도면을 작성하면 바로 고시합니다. 근데 시장 군수가 지형도면 작성하면 도한테 승인받겠죠? 해서 보시면 4번 질문 맞습니다. 5번 가시면 자, 광역 도시계획을 시도지사가 공동 수립하면 국장한테 승인받겠죠? 예, 그래서 5번 질문도 맞는 표현 되겠네요. 조감식의 문제입니다. 9번 가보십니다. 판례에 대한 설명이에요. 틀린 것은 무엇이냐? 항상요, 어떤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받았다. 부정한 심사. 이건요, 사회 통상에 의해서 부정에 의한 자를 이렇게 판단합니다. 항상 1번 맞고요. 자, 여러분들, 이 유동적 무효죠. 사후에 허가 받아왔다 하면 소급적으로 유효성을 인정해준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2번 질문도 맞습니다. 또 3번 가시면 허가 받지 않고 매수 대금을 일부를 수령한다면 다시 전매를 쳤다 할 때에도 허가 없이 계약 체결한 것으로 본다. 전매한 자뿐 아니고 전매 받은 자뿐 아니고 전매한 자도 허가 없이 전매한 걸로 이렇게 간주하겠다. 판례 판결입니다. 맞고요. 자, 4번입니다. 한국은행, 즉 공공단체가 계약의 당사자일 때는요, 협의만 하면 허가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말하죠. 4번 지금 허가를 또 별표로 남았습니다. 4번 지금 X네요. 자, 보시고요. 5번 가시면 처음부터 허가를 받지 않을 목적이다. 확정적 무효이다.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겠죠. 그래서 5번 또 맞는 표현 되겠습니다. 자, 10번 가보시면 다음 중에서 허가 받는 것이 무엇이냐? 1번 민사집행법에서 경매할 때는 허가 안 받습니다. 또요, 국유재산 관리계획에 따라서 일반 경정 입찰로 처분한다. 허가 안 받습니다. 또 도시개발법의 환지 예정지 받는다. 허가 안 받습니다. 또 농어촌 정비법 특별법이 나오면서 무슨 농지 교환한다 할 때 보시면 허가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민법은요, 훨씬 일반법이죠. 민법에 의해서 보통의 토지 교환 거래 계약할 때 허가를 받는 것이죠. 그래서 일반적인 사항이 바로 5번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허가 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항상요, 이 법의 특별법 하면 아주 건축법 쭉 나오는데, 이 법의 일반법 하면 상법, 민법이 쭉 나옵니다. 일반법은요, 이 법에 또 제한 다 받습니다. 이 얘기입니다. 보시고요. 11번 가보시면, 오는 것은 무엇이냐? 라고 되어진 설명입니다. 자기의 거주용 택지 쓰겠다 할 때 허가를 내어줍니다. 허가 내어줘요. 또, 자, 2번 가시면, 우리 투기 우려가 되지 아니할 때는 구역 지정을 못한다고 했습니다. 2번 질문. 3번 가시면요, 항상 해제, 구역 지정했지만 그 구역 지정한 요건이 이제 없다 확인 딱 되어지면 해제를 하여야 한다. 의무사항입니다. 항상요, 어떤 제한적인 발표 딱 펴지면 그 제한된 사유가 없었다. 해제를 하여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해제를 하여야 합니다. 요청이 있다. 그 사유가 이유 있다 싶으면 해제를 하여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할 수 있다가 아닙니다. 자, 보시고요. 허가는 시군 구청장한테 받는 것이죠. 시도 아닙니다. 자, 보시고요. 5번 가시면 국토교통부 장관은 구역 지정하기 전에 도계위에 심의를 거친다. 심의하고 공고합니다. 그래서 5번 점은 맞는 표현 되겠습니다. 그래서 11번 또 보시고요. 자, 12번은 가볼까요? 저번 시험에 나왔던 문제죠. 자, 면적이 110제곱미터인데 녹지입니다. 녹지 110. 일단 여기면 초과해서 허가받는 면적에 포함됩니다. 이에 대한 설명이다. 자, 갑은요, 자기의 토지 전부의 대가 받고 지상권 설정한다 할 때 허가를 당연히 받겠죠. 맞습니다. 자, 또요, 여기 토지 거래허가 받으면요, 농지일 때 농지정명정과, 그 다음에 부동산 거래 검인 또 한 것으로 간주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2번 점 맞습니다. 자, 또 3번입니다. 자, 우리 농업인이 농사를 짓기 위해서 토지를 전부 매수한다. 농사 지을 목적을 제시해서 거리 딱 보고 허가를 딱 내어줍니다. 그래서 심사를 받습니다. 받아요. 그가 필요합니다. 한 번 좀 X네요. 자, 근데 그 자연녹지에서 거주용 택지다. 집을 지을 수 있습니다. 허가 내어줍니다. 실제 목적이 같으면 허가 내어줍니다. 그 다음에 또 5번 가시면,
자, 근데 허가 신청해서 불허가 처분했다. 그러다 행정 처분에 대해서 불만이 있다 하면 한 달 안에 다 이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불허가 처분은요, 한 달 안에 매수 신청도 할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맞는 표현 되겠습니다. 자, 보시고요. 다음에 13번입니다. 이용 의무 기한 딱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다 2년인데 사업 4년, 현상 보전 5년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틀린 것은 3번에 4번에 축산업도 보통의 상 2년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바로 4번 X가 되겠습니다. 넘어가시고요. 다음에 14번은 또 간단합니다. 허가 받는 것이 무엇이냐? 그 밑에 2, 3, 4, 5번 가시면 다 특별법에 따른 각종 토지 취득은 허가받지 않습니다. 근데요, 농사 짓겠다, 농업인이 허가 당연히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1번 지문 간단하게 알 수가 있는 사항입니다. 넘어가시고요.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행 강제금 부과금의 10%인데요. 취득가액에 10%, 7%, 5% 있다 해서 방치하면 10%죠. 해서 10% 간단합니다. 자, 보시고요. 자, 기타 일반 현상이 쭉 나오네요. 자, 권리고제다. 권리고제. 여러분들 16번 문제 자 보시면 과태료 처분의 불만. 과태료 처분은요. 요건 불만 있다. 행정소송 제기 못합니다. 과태료 재판은요. 비송사건 절차법에 따릅니다. 그래서 소송 제기 아니고 비송 절차에 따른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상인 1번 X네요. 자, 보시고요. 2번입니다. 행정청이 아닌 자가 행한 행정처분에 대해서는요. 그 사람을 지정해 준 자를 상대로 행정심판 제기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행정청이 아닌 자를 상대로 행정심판 제기는 못합니다. 행정청이 아닌 자를 시행자로 지정해 준 자를 상대로 행정심판 제기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번 질문 X가 되겠습니다. 자, 허가 신청 처분에 이의 있다. 항상 한 달 내에 이 신청을 할 수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3번 질문 4번에 불허가 처분을 했더니 한 달 내에 매수 청구도 할 수 있다. 4번 질문입니다. 자, 또 5번에 허가를 처음부터 안 받을 목적이다. 확정적 무효다. 이제 5번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확인하십니다. 자, 17번 가봅니다. 허가 설명이다. 틀린 것은 무엇이냐? 라고 하네요. 허가를 받을 자들은 계약 체결하기 전에 공동으로 관할시공한테 신청서를 제출한다. 1번 질문 맞습니다. 2번에 민원 사무 처리 관련해 아무런 통지를 못한다. 그 다음날 허가로 간주한다. 2번 질문 맞습니다. 있으면 한 달 내에 이청을 할 수 있다. 3번 질문 맞습니다. 4번 가시면 선매할 때는요. 선매할 때의 선매 가격은 감정평가액으로 한다. 4번 질문 X네요. 자, 보시고요. 이행 강제금은 1년에 한 번씩 쭉 부과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5번 질문도 맞는 표현 되겠습니다. 자, 18번 선매 갑니다. 어려운 것은 무엇이냐? 선매 대상은요, 공익용 토지가 필요할 때, 또 기타 이용 목적 위반한 자의 토지 일대 안에서 선매합니다. 그래서 이용하고 있다, 선매 못합니다. 일반 X겠죠. 허가 신청이 있으면, 요 신청이 있는 날부터 1개월 안에 선매자 지정한다. 그래서 2개월 X네요. 3번, 선매자 지정이 딱 되어지면 그 지정 15일 안에 선매 조건을 제시한다. 15일 안에 맞네요. 4번 선매할 때의 선매 가격은 감정평가란다. 매수 가격 아닙니다. X네요. 선매성이 안 되었다라고 해서 불허가 처분이 아니고 다시 선매가 안 되었으면요. 다시 지체 없이 그동안의 신청을 심사하여서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결정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선매가 안 되었다 해서 불허가 처분은 아닙니다. 5번 질문도 X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딱 보시고요. 자, 다음 페이지입니다. 19번 갑니다. 선매제 또 나오네요. 틀린 것은 무엇이냐? 19번은 1번 선매라는 것은요. 사적인 거래에 앞서 먼저 협상을 매수를 제의하는 것이다. 강제 수용이 아니다. 수용이 아니다. 그래서 1번 질문 맞습니다. 2번 보시면 선매자로 지정이 되어진 자는 그 지정 30일 안에 선매협의 조서를 제출한다. 맞습니다. 다음에 불허가 처분받은 토지 선매한다. 아닙니다. 아니에요. 공익용 토지와 이용 의무 위반 토지일 때만 선매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3번 질문 X네요. 4번 가시면 선매자는 지정되어지면 15일 안에 선매 협의 조건을 제시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요. 선매 협의에 응할 법적인 의무는 없다. 근데 선매 대상은요. 소유권만 되지 지상권은 안 됩니다. 그래서 5번 질문도 맞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딱 보시고요. 자, 기타 이제 보칙, 벌칙이 남았습니다. 볼까요? 1번입니다. 주민 의견 청취 절차가 유하지 않는 것이 무엇이냐?
1번 지문은 잘 모르겠고, 그죠? 왜 안 배웠습니다. 자, 여러분들 2번 가시면 토지거래허가 구역청 할 때 보시면 주민 의견 안 듣습니다. 시도시군구 청장의 연장 의견 듣고 나서 주민 의견 안 들어요. 그래서 바로 2번이죠. 기반시설 부담금요. 의견 듣고 싶어서 고시한다 했습니다. 예? 그래서 4번도 마찬가지고 5번 광역기획 설때 공청회 합니다. 공청회 해요. 보시고요. 자, 여러분들 그 밑에 2번 문제는 좀 어렵죠. 그래서 통과해도 때 뭐 큰 문제가 없는 상황인데요. 볼까요? 여러분들 1번입니다. 1번. 행정청이 아닌 자가 시설 사업을 할 때 공사 비용을 지급해 주니까 여기에 대한 비용은요. 그들 행정청이 아닌 사업자가 돈을 주면서 공사하고 나서 뒤에 공사 대금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요 사업 시행 비용 그들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1번 지 맞습니다. 2번입니다. 행정청이 아닌 자가 사업 시행을 통해서 이익 보는 다른 지방이 있다. 비용 부담 시킬 수가 없습니다. 당신들은 돈 받으면 공사하면 땡이고 괜히 요것도 통해서 다른 지방 돈 받지 마라. 이 말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질문 부담시킬 수 없습니다. 자, 3번. 행정청이 아닌 자가 사업 시행할 때 사업 표현에서 전부나 일부를 융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번 질문 맞습니다. 보시고 4번 가시면 기반시설 설치 비용 부담 규적 부담 대상이 200을 초과하는 건물의 신축과 정축이다 해서 맞습니다. 자, 보시고요. 5번 가시면 남의 토지 위에 토지를 임차해서 건물 지을 자가 요 돈을 납부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5번 질문도 맞는 표현 되겠습니다. 한번 보시고요. 자, 여러분 3번과 4번은 청문하는 청문입니다. 이 청문은 어떤 행정청이 아닌 어떤 자한테 각종 어떤 취소 처분과 또요 말소 처분할 때 청문합니다. 그래서 행정청이 아닌 자한테 취소나 말소 처분할 때 청문 변명할 기회 준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요 개발 행위허가 취소할 때 청문합니다. 근데 리언의 도시군 기본계획의 성인 시장, 군수, 도지사, 행정청과는 청문 안 합니다. 그래서 X고요. 자, 다음 T것이 토지거래 계약 취소. 이것도 청문합니다. 다음에 열에 지구 단위 계획구역의 지정 취소. 행정청관의 문제입니다. 이거 청문 안 합니다. 또 미음에 시설 사업에 민간 사업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청문합니다. 그래서 취소는 다 나왔는데 리언과 리얼은 행정청관 문제고 기업과 기업과 미음 속에 민간이 포함될 수 있고 비청이 포함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기업과 기업과 미음 취소할 때 청문합니다. 자, 다음 페이지 4번 문제 같은 문장입니다. 항상 취소, 말소할 때만 청문합니다.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5번 문제. 국토계획법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라니까 1번 주택법, 2번 알수없고요, 3번 개발법, 4번 정비법, 시범도시 이 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마지막 정리하시면 딱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보시고 다음 시간부터는요 다른 특별법들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